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목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오늘 4월 28일 목요일 베이징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5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 회의 시카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여 북한의 핵 그리고 미사일 도발의 심각성을 집중 부각하고 시카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대북 압박 외교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오전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시카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철저한 이행에 있어 시카의 리더십을 기대하며 국제사회가 단합되고 조율된 입장을 유지한다면 북한이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윤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잠시 후 채택 예정인 시카 외교장관 회의 선언문이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하고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철저하고 충실한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규정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윤 장관은 이번 기조연설에서 WMD 확산, 테러, 기후변화, 전염병 등 초국경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카 회원국 간 연계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연계성 증진을 핵심 목표로 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윤 장관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견인하기 위한 전방위적 외교 노력의 일환으로 어제 4월 27일 수요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그리고 오늘 4월 28일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중국, 러시아 양국은 북한의 불가측성과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등 대북 압박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윤 장관은 터키, 태국,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외교장관 등과도 환담하는 등 이번 시카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다수 수석 대표들과 활발히 접촉하여 대북 압박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강화하는 노력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4월 29일 금요일 2016년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주재하여 2017년도 무상원조 사업 조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무상원조 주관기관인 외교부는 4월 18일 월요일부터 20일 수요일까지 총 11개 분과 협의회를 통해 각 시행기관이 2017년에 추진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해 검토 및 협의하고 조정하였습니다.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는 2011년 이래 매년 개최되어 차년도 무상원조 사업을 검토 협의하고 최근 개발 분야 정책 동향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예, 세계일보 염유섭 기자입니다. 시카 관련된 질문인데요. 장관님께서 그 기조연설에서도 이제 회의 선언문에 북핵 관련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베이징으로 가시기 전에도 기자들을 만나서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카 회의 선언문에 북핵 관련 문구가 들어간다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선언문이 시카 외교장관 회의 선언문이 곧 채택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교섭 과정에서 저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포인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해야 되고 또 2270호 안보리 결의
아주 철저한 이행, 그리고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해야 된다,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정적인 얘기지만 이것이 저희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된다면 이것은 국제사회 대 북한의 그런 대결 구도가 보다 확실히 구축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러한 국제사회의 총체적인 의지가 좀 더 확실히 부각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런 국제사회의 총의를 무시하고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추가적인 도발을 한 경우에는 더욱더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국제사회에 더 혹독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JTBC 임진택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 주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외교 정책 연설을 하면서 또 안보 무임승차로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국가를 얘기하면서 무임승차론을 꺼냈는데, 이게 또 우리한테 비춰질 의미가 저번에 했던 발언을 또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에 대한 우리 외교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후보의 이번 대외 정책 연설은 그간 후보가 유세 연설에서 그리고 또 언론 인터뷰에서 해온 제시된 그 전반적인 대외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번 외교 정책 연설에서 그 방위 분담이라든지 이런 안보 무임승차 관련해서 한국을 특별히 지목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특정 후보의 구체적인 발언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공식 입장을 표명한달까, 그것은 좀 적절치 않지만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조야 내에 한미 동맹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미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등 공통의 가치에 기초한 한미 동맹은 앞으로도 더욱 공고히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연합 방위력 유지 강화, 그리고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제공을 위해 상당한 기여와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미 정부 그리고 의회를 포함한 미 조야에서도 동맹국으로서 우리의 역할과 기여를 충분히 평가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트럼프 후보를 포함한 대선 후보 진영 측과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우리 정부 입장, 한반도 정세 상황, 이런 것을 정확한 정보 제공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긴밀히 그리고 수시로 접촉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TBS 김선환 기자인데요. 오늘 한일중 협의체 회의를 하면서 베이징에서 왕이 외교부장 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한다는 그런 정보가 있는데, 혹시 확인이 가능한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아는 바 없습니다. 네. 네, 질문해 주시죠. CBS 홍준표 기자입니다. 위안부 관련 질문 드릴게요. 일본 측 인사들이 위안부 협상 합의 사항에 대해서 우리와는 상반된 해석을 계속하고 있는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 측은 민간에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취재 입장을 계속 발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실제 합의 내용이 없는 암묵적 양해 사항이다 같은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측은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너무 미온적인 반응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측 정부 인사들이 계속된 그런 잘못된 합의 사항에 대한 해석 또는 발언, 이것은 어떤 합의 정신의 위배로 봐야 되는 게 아닌지,
그래서 그에 따른 보다 강력한 어떤 항의나 의사를 전달할 의향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그간에 쭉 지난 12월 28일 그 합의 이후 진행되어 온 경과를 뒤돌아보면 그러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우리 정부로서는 아주 분명한 입장을 발표를 했고 또 항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항의를 공식적으로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12월 28일 합의는 그 내용은 양국 외교장관이 발표한 내용 그 자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어떤 자의적 해석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하신 그 손해상 문제는 합의 내용에 철거에 대한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또 이것과 재단 설립은 완전히 별개의 사안으로서 합의 문구에도 그거에 관한 연계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입장은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고 분명하고 그리고 일측에 그러한 자의적 해석이라든지 합의 내용에 맞지 않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또 항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항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12월 28일 합의 이후 수개월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것이 착실히 이행돼서 저희가 목표로 했던 그러한 것이 하루속히 달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